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가 주관하는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후보자 연설회가 내일 개최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타운 교육위원으로 한인 카니황 씨와 폴김 씨가 당선됐습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오바마케어 무상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뉴욕시가 이민자 커뮤니티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푸드 스탬프 알리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불교가 창시된 지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대각 개교절을 기념하고 봉축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가 주관하는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후보자 연설회가 내일 개최됩니다. 단독 후보로 등록한 김민선 후보는 연설회에서 한인회장에 출마하게 된 동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계획된 후보자 연설회를 예정대로 실시합니다. 선관위는 당초 2번의 후보자 토론회와 연설회를 계획했지만 단일 후보로 정해지면서 후보자 토론회 없이 한 차례 후보자 연설회만 실시하게 됩니다. 단독 후보로 출마한 김민선 후보는 내일 후보자 연설회를 통해 뉴욕 한인회관의 한인 이민사 전시관 설치와 주류사회 및 타민족과의 유대 강화, 차세대 한인들의 한인회 참여 등 뉴욕 한인회의 역할과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후보자 연설회는 내일 낮 1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리며 한인 동포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지난 7일 새로 부임한 김기환 신임 뉴욕 총영사가 뉴저지 한인회를 방문했습니다. 김 총영사는 한인 2, 3세들의 정체성 확립을 돕고 미 정치인들과의 활발한 교류로 한인들의 주류 사회 진출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부임한 김기환 신임 뉴욕 총영사가 뉴저지 한인회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오후 뉴저지 한인회관을 방문한 김기환 총영사는 박은림 뉴저지 한인회장과 제이슨 김 팰리세이즈 파크 부시장 및 한인단체장들의 환영을 받으며 한인사회의 미래를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기환 총영사는 한인 동포들의 활약이 있었기에 한인사회가 세계 경제의 중심인 뉴욕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며 뉴욕의 입지를 이용해 한미관계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의 강한 입지를 어떻게 우리 모국의 발전과 한미관계의 발전과 그리고 우리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김기환 총영사는 뉴저지 역시 주요 한인 밀집 지역 중 하나인 만큼 앞으로 뉴저지 한인회 관계자들 및 단체장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동포사회 발전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올해는 원불교의 역사가 시작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원불교는 소태산 대종사가 깨달음을 얻고 원불교를 창시한 대각 개교절을 기념하며 이번 주 일요일 봉축 행사를 개최합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기 100주년을 맞은 원불교가 대각 개교절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원불교 뉴욕교당 강은희 교도회장, 성기훈 뉴욕교당 동부교구장 등의 원불교 관계자들은 어제 본 방송을 방문해 모두가 은혜입니다라는 주제의 봉축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훈 동부교구장은 물질은 날이 갈수록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왜소해지고 있다며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웃과의 은혜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모토를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우리가 다 함께 세상을 밝게 만들고 또 은혜롭게 만들고 우리가 바르게 만들어야 우리가 보온의 삶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런 행사 속에 함께 더 희망을 향하여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잔치를 앞으로 할 것입니다. 원불교의 최대 경축일인 대각 개교절을 기념하는 봉축 행사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플러싱 뉴욕교당 대법당에서 개최되며 퀴즈와 깨달음의 기도를 접목한 법잔치와 은혜잔치 등의 다양한 행사를 선보입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어제 뉴저지주 교육위원회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학군에서는 한인 카니황 씨가 새롭게 당선됐는데요. 폴김 현 의원도 재선에 성공하면서
펠팍의 한인 교육위원은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1일 열린 뉴저지주 교육위원 선거 결과 팰리세이즈 팍 학군에서 26살 카니 황 씨가 새롭게 당선됐습니다. 또 40살 폴 김 현 의원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994년 제이슨 킴 씨가 펠팍 교육위원으로 선출되며 물꼬를 튼 이후 뉴저지에서 한인 교육위원의 숫자는 총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1.5세, 2세 한인들의 교육위원 도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선거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어린 시절 이민 온 1.5세이며 황 의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2세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3년간 교육위원으로서 펠팍 학군을 위해 봉사하게 되며 학군 교육 수준 향상과 한식 급식 제공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들의 당선으로 현재 펠팍 학군에는 제프리우 현 의원을 포함해 한인 교육위원이 3명으로 늘었습니다.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오바마케어 무상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올해 11월 1일부터 가입 등록이 시작되는 2016년도 뉴욕주 건강보험 플랜에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초 건강보험 프로그램은 연방 빈곤선 138% 이상, 150% 미만의 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월 보험료와 자기 부담금이 면제되는 저소득층 맞춤형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방 빈곤선 138% 이하의 주민들에게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무상 의료보험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셈입니다. 또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 150%를 초과하더라도 연방 빈곤선 200%까지의 저소득층에게는 건강보험 지원 혜택이 차등적으로 제공됩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 일원 무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5년 오바마케어 특별가입 기간은 오늘 4월 30일에 마감됩니다. 뉴욕 주민은 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에서, 뉴저지 주민은 연방상품거래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뉴욕 시민 6명 가운데 1명은 식료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려 55만 명이 푸드 스탬프의 수혜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뉴욕시가 이를 위한 푸드 스탬프 알리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푸드 스탬프를 수령한 뉴욕 시민이 어린이 65만여 명을 포함해 약 176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약 55만 명은 자격을 갖추고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시 인적자원국과 함께 푸드 스탬프 유자격자의 등록을 확대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 시민 6명 중 1명꼴인 140만 명이 식료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이 가운데 20%는 어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푸드 스탬프 등록 캠페인은 주로 이민자 커뮤니티나 노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그룹을 주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시정부는 프로그램 안내와 신청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해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과 델리 등 소매업체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웹사이트는 신청 장소와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Access NYC 웹사이트로 연계되며 내용은 영어 외 한국어를 비롯한 6개의 언어로도 제공됩니다. 최근 한인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로 그릭 요거트인데요. 뉴욕주 특산물이기도 한 이 그릭 요거트가 전국 공립학교의 정규 급식 메뉴로 채택됐습니다. 찰스 슈머 연방 상원 의원은 그릭 요거트가 전국 공립학교의 정규 급식 메뉴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찰스 슈머 의원에 따르면 농무부는 2015-16 학년도가 시작되는 올 가을 학기부터 전국 모든 학교의 점심 급식에서 그릭 요거트를 정규 급식 메뉴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뉴욕주 업스테이트에 위치한 그릭 요거트 제조업체뿐 아니라 이들 업체에 우유를 제공하는 뉴욕주 농장들도 매출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농무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올 학년도에 12개 주에서 시범 실시한 그릭 요거트 급식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내려진 데 따른 것입니다. 농무부는 지난 2013년 뉴욕과 애리조나, 아이다호, 테네시 등 4개 주에서 그릭 요거트 급식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올 학년도에는 캘리포니아 등 8개 주를 추가해 12개 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농무부는 곧 다음 학년도 그릭 요거트 공급업체의 선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에 탑승할 때 안전벨트 다 착용하시나요? 조사 결과 택시 이용자의 절반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시 정부가 택시의 앞좌석 승객도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뉴욕주 차량 탑승자 규제법에는 일반 차량의 경우 앞좌석은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 승객은 제외됐습니다. 이에 시정부는 택시의 앞좌석 승객에게 의무적으로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고 16세 미만 승객은 좌석 위치에 관계없이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택시 리무진국에 따르면 택시 이용자의 절반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라조시 택시 리무진국 국장은 안전벨트는 생명을 보호한다며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방안은 이 기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은 시 조례가 아닌 주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을 마련한 뒤 주의원을 통해 주의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벌금은 최저 $25에서 최고 $100가 될 전망으로 16세 미만인 경우 부모에게 티켓이 발부됩니다. 쇼핑할 때 비닐봉투 많이들 사용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비닐봉투는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70여 개 환경단체들이 이 비닐봉지를 유료화하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시에라 클럽과 뉴욕 환경보존 유권자 연맹 등은 최근 빌 드블라지오 시장에게 서한을 보내고 비닐봉지 유료화 조례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슈퍼마켓 등지에서 비닐봉지를 이용할 경우 업소 측이 봉지 하나에 10센트씩을 부과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3년 처음 발의됐지만 당시엔 시의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고 지난해 다시 발의된 뒤 현재는 청소 폐기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시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뉴욕시에서는 연평균 100억 개의 비닐봉지가 사용되고 있다며 이를 매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만 연간 $1250만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닐봉지 쓰레기는 재활용이 쉽지 않고 현재 뉴욕시의 쓰레기 재활용 시설로는 처리가 어렵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와 같은 비닐봉지 유료화 정책을 도입한 일부 도시에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기아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다쳤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총을 쏜 용의자를 검거하고 현재 조사 중입니다. 김정균 기자입니다. 총격 사건은 현지 시간 오늘 오후 2시쯤 조지아주에 있는 기아 공장 내 생산 라인에서 일어났습니다. 트룹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총에 맞은 부상자는 헬기를 타고 콜럼버스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부상자의 상태는 경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총을 쏜 가해자와 총에 맞은 부상자 모두 미국인이었으며 특히 가해자의 경우 총기 반입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총기를 휴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점차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차는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즉각 공장을 폐쇄시켰습니다. 총기를 휴대한 가해자는 직장에서 평소 왕따를 당하던 직원으로 자신을 왕따시킨 공장 작업반 조장에게 앙심을 품고서 총을 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고 발생 전 이들 2명이 말다툼을 했다는 목격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조지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가디나에서 한인 아들이 어머니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체포 당시 마약에 취해 몹시 흥분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가디나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전 가디나와 하버드 블루바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인 니콜라스 김 씨가 어머니인 김소연 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에서 아들 니콜라스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Gardena police responded to a 911 call. Female caller said that her son was trying to break into her apartment. When the officers arrived, they detained a male subject exiting the apartment building. The officers went into the apartment building and discovered a female inside who was a victim of multiple stab wounds, and she was pronounced dead at the scene. 신고 전화를 접수한 지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아파트를 급히 빠져나오던 30대 남성 니콜라스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아파트 안에서는 흉기에 수차례 찔린 50대 여성이 발견됐으며 이 50대 여성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현재 김 씨는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가디나 경찰국 유치장에 수감돼 있습니다. 사건을 접한 인근 주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참 너무나 놀랐어요. 지금 세대가 참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한편 지난달 있었던 시어머니 살인 사건에 이어 한 달 만에 가족을 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해 한인 사회는 충격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승원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중국에는 떠들썩한 기부 이벤트로 논란을 몰고 다니는 억만장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심지어 아이스버킷 챌린지에서도 얼음물 대신 온수를 사용한 사실이 들통나면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중국 난징시. 커다란 얼음덩이를 망치로 부숴 양동이에 담는 동안 한 중년 남성이 준비 운동을 하더니 플라스틱 통에 들어갑니다. 루게릭병 환자를 돕는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나선 중국의 억만장자 천광벼입니다. 신호와 함께 머리 위로 얼음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데 비장한 표정으로 두 주먹을 꽉 쥐곤 유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통에 얼음물이 가득 차자 이번엔 삽으로 얼음 조각을 퍼넣습니다. 现在的时间已经过去20分钟了，彪哥，你还能坚持吗？没问题，彪哥说他没问题，让我们共同见证彪哥向世界发起的挑战。 이렇게 무려 30분을 버틴 천광벼. 물에서 나오더니 갑자기 커다란 얼음 위에 드러눕습니다. 그리고는 몸 위에 얼음덩이를 올려 망치로 박살내는 퍼포먼스까지 선보입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면서 100만 위안, 우리 돈 1억 7천여만 원을 내놓기로 한 그는 6일 안에 자신의 얼음물 입수 기록을 깨는 사람이 나오면 같은 금액을 추가로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美金、人民币2箱捐给我们的冰冻症患者和贫困人口，具体数目多少，彪哥说了，低调一点，不告诉大家。 그런데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 얼음물에 30분이나 몸을 담그는 건 불가능하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최근 한 의학 전문가는 쥐 실험을 통해 조작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5분 이상 얼음물 속에 있으면 생식 능력을 잃게 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궁지에 몰린 천광벼는 도전에 나서기 전 통 속에 미리 뜨거운 물을 부어뒀다고 실토했습니다. 大概有50度左右吧。50度也我进去以后啊，有点像那个。我腿啊都烫得通红。 천광벼가 요란한 기부 행사로 눈길을 끈 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엔 무려 16톤에 달하는 돈다발로 방을 꾸민 뒤 이 돈을 중국 정부의 경제 통계 조사를 위해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까지 가서 빈민 구제 활동을 벌인다며 노숙자들에게 공짜 점심을 대접해 카메라를 불러 모으기도 했습니다. But when there is a disaster in the U.S., I do not see any Chinese people donating money. 기부 행사 때마다 요란한 이벤트를 벌여 언론 플레이에 능한 사기꾼이란 의심을 받아온 천광벼. 결국 얼음물 조작 사실이 들통나면서 그의 기부 행사는 모두 쇼에 불과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아이오와주의 한 양계장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변종이 발병돼 사육하던 닭 530만 마리를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또 해당 농장은 격리 처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H5N2 바이러스는 가금류가 감염될 경우 몇 시간 안에 죽을 정도로 치명적이지만 조리된 닭이나 달걀을 통해서는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 중이던 델타 항공기에서 연기가 발생해 항공기가 폐항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어제 오전 10시께 템파베이로 이륙을 준비 중이던 델타 항공기 조종석에서 연기가 발생해 소방관이 긴급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종사들은 즉시 엔진을 끄고 항만청에 구호 요청을 했고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재외 한글학교 교사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 연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연수 기간은 6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10주 과정으로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선발 인원은 총 175명 내외로 6개월 이상 경력을 가진 각 지역 해당 공간에 등록된 한글학교 재직 교사가 대상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의 접수는 다음 달 11일까지 뉴욕 한국교육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블루벨 크리머리가 지난달 시작했던 아이스크림의 리콜 조치를 전 제품으로 확대했습니다. 블루벨사는 리스테리아균 감염으로 인한 식중독 사망자 3명이 발생하면서 지난달 아이스크림을 리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블루벨 측은 아이스크림과 프로즌 요거트, 셔벗 등 모든 냉동 제품들의 판매를 중단하고 23개 주와 해외에 납품된 제품을 모두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화창하지만 바람이 불고 쌀쌀하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